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부터서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민단체 또 농업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현실적인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또 어떤 것들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사후 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검토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메모를 해야 되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재경식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나 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친환경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부총으로 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지 농업인단체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농업인들이 오셨는데 전체적인 말씀 중에 이제 관광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큰 기대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봤을 때 뭔가 좀 기대치를 가져왔을 때 약간 좀 기대치가 떨어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제가 지금 5시에 농기계를 빌리러 가야 돼요.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들었습니다. 파종기를 빌리러 가야 되는데 트랙터를 끌고 한 30분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와서 또 작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좀 농민들이 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농기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시간이 좀 거기서 오가는 시간도 그렇고 트랙터 발통도 많이 달아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농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300헥타르 이상 있었습니다. 농농사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실인데 근데 쌀을 못 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남원 쌀은 사실은 찬미로 해서 여러 팔고는 있지만 중저가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쌀을 못 팔아서 반절도 못 팔아서 이렇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친환경 쌀은 사실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남원 쌀은 그 남원 쌀에 서울 지역 학교급식으로 70개 학교, 80개 학교까지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환경 자체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됐고 특히 그것이 찬미 때문에 찬미로 돌아서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계속 저희 친환경 협회 농민들뿐만 아니라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쌀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는 남원 지역 쌀이 없어서 수장 지역 쌀을 갖다가 사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쌀이 없습니다. 진짜 남원 쌀이 없어서 뭔가 남원 친환경 쌀을 서울 지역에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체계도 준비되고 있는데 RPC도 있고 가공센터도 있긴 하는데 남원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이 쌀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지역에 가서 남원 쌀이라고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안은 농기계 임대에 관련된 내용이신데 사실 이제 제가 농민 여러분들께 들었던 것이 이제 그런 이동에 대한 이제 언급은 없으셨고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쓰시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청소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농기계에 흙이 묻어 있고 막 진흙 묻어 있고 그런데 그걸 청소할 때 수돗물을 뿌리더라도 수압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 상태로 좀 받아가지고 이거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반납 받아가지고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보라고 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화를 시킨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농기센터에서 임대 사업 소장이 몇 군데죠? 정확하게 4군데 있죠. 절대적으로 거래가 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딜리버리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는
거기까지 갖다 줬다가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인력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어쨌든 그건 한번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야기만 사가지고 배달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득 보는 농민들이 숫자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달 대형 농기계에 대한 배달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좀 더 확대를 해달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환경쌀 찬미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소비업 이제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공급과 소비에 관련된 있는 내용인데 그 사실은 지금 제가 그 서울시장하고의 인연도 있고 또 대구 광역시장하고의 인연도 있고 부산 광역시장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만난 일이 있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지금 언제죠? 4월달에 이제 서울시장 만나가지고 자매결연 맺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 이제 같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도 뭔가 이게 그 생산을 해서 그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면 생산 정보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요즘에 이제 드론으로 이제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그 친환경 재배 단지가 자꾸 축소된 이유가 이제 드론의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어쨌든 그 쌀 생산되어 있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야만이 좀 더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처를 제대로 찾아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시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량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린 대화회장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일부터 조금은 우리 남은 시민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들어갑니다. 너무나 황홀법적합니다. 저는 남원에서 13대째 조산동에 살고 있는 이동식이라는 농민입니다. 남원 시청 본관 앞에 간판을 보면은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문화와 미래 산업 도시 남원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문화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데 어떤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킨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문화가 농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미래산업도시라고 했는데 미래산업이란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농촌농민 농업에 관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미래산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농업 농민 소득이 얼마인데 시장님의 이러한 황홀법적지근한 공약이 끝나고 나면은 삶의 질과 소득이 얼마인가 숫자 개수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굉장히 깊숙한 어떤 질문을 주셨네요. 참고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우리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역의 삶의 만족도를 계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지역을 등수로 매기는 것은 경제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의 1인당 지역의 총 생산액이 GDP를 가지고 1인당 생산을 나누잖아요. 2,160만 원입니다. 완주군이 예를 들면 5,800만 원이에요. 전라북도 평균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숫자 나오죠. 14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중간은 갔으면 좋겠다. 4년 동안 축적으로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3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도 말씀드렸는데 3천만 원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라는 그 이 슬로건 자체를 내놓은 것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문화의 실체는 뭐고 미래산업 실체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화는 역사를 근간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적 소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는 판서리 5마당 중에 2마당을 갖고 있거든. 예를 들면 국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춘향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뭡니까? 문화적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7공예 도자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국악을 가지고 국악만 추천한다고 하면 국악을 좋아하는 세대적 분리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공, 바꾸는 거죠. 눈높이 맞게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MZ세대가 됐든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만일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원은 충원의 고장입니다. 한꺼번에 한 지역에서 10,000명이 시행되는 건 쉽지 않죠. 물론 양면들은 3,000명이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적 소재를 개발하겠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미래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도 있고 또 바이오 산업도 있고, 미래산업이 뭡니까?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미래산업은 저는 스마트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좀 더 거점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젊은 영농인들이 와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기계화거든요. 결국 스마트팜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계적 상황들을 활용해가지고, 예전에는 비교할 예를 들면 그거거든요. 뭐 여기 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딸기 하우스를 하면 아침에 가서 열어야 되고 저희가 닫아야 됐어요. 사람이 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기계를 작동하잖아요. 아까 그림도 영상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농약 살포하려고 그러면 진짜 등에 메고 다니면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다가 경운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는 드론을 하죠. 굳이 사람이 나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드론이 집중되어 있는 집중 기지센터에 가서 지가 스스로 뭐예요? 농약도 배합되어 있는 그 형태를 가지고, 배합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충전도 하고, 스스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에 가서 농약도 뿌리고, 또 뭐예요? 요즘에는 정말로 이 IoT라고 하잖아요. 센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잖아요. 온도 조절. 굳이 사람이 가서 손대지 않아도 수학할 때는 손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계화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토대부터 닦아야 됩니다. 출발점의 방향성을 놓고 거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그 단계를 스타트하는 측면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집중적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막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만, 갑자기 막 한파구 쪽에 뭐 기가 막힌 40만 평이나 되는 곳에 공예관, 도자관 뭐 이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절차도 있고 과정도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해놓으면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남원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나씩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공약 대세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지금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바뀌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이런 계획마저도 없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전국에는 240군데나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죽자고 뜁니다. 죽자고 뛰어요. 우리가 GRDP가 2,160만 원에 불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쎄요, 그 경쟁 속에서 과연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만큼 발버둥 쳤느냐.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좀 제대로 해보고,
800명이라는 순 인구가 유출이 됐는데 왜 그 사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대안들을 내놓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대답하라고 하셨지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의사를 달리하는 부분이 그 57 공예 부분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합니다. 조산에 지금 복귀 생산량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고 공장이 얼마나 줄었고 복귀가 상업 복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기를 만드는 복귀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또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57 공예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예술 공예 조금 몇 개를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경제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답변 드려야 됩니다. 57을 가지고 실제 이제 57을 하는데 들어가는 옷의 원료는 다 중국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창 고추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다 순창에서 생산된 거 같죠? 아닙니다. 근데 57 공예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은요, 제 방에도 지금인데 그걸 제가 전시를 해놨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저게 목기일까 할 정도로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양을 생산해서 목기 그식까지 제기가 됐든 뭐 그릇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거를 작품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 소비되는 시점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죠? 지금 중국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남원 목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57 공예 전시관을 만든 것은 전시 작품화 시켜서 그 작품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은 거고, 그거를 전시를 통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려고 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남원에 먹을거리가 좀 생긴다고 본 거거든요. 제 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자가 됐던 도자기 무슨 여주도 있고 강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남원만의 도자 공예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57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포천 가면은 57 전통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그분도 계셔. 그걸 제가 남원으로 55점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분야를 가지고 남원의 새로운 모습을 재조명하는 거죠. 제 꿈이 뭐냐면 57 전시 제품을 가지고 아랍이나 유럽 가서 전시해 놓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연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남원을 알고 싶은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세대는 우리 남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중고생들한테요, 학생 어디 다녀?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면 이럽니다. 남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드물대요. 학생들.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남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의 그 근원은 뭐냐면, 과연 그래서 내 고향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냐고. 저는 그게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인물을 나가면 인물이 나가던 강원이 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역사 전통된 이런 것들이 함께 키워놔줘야만이 우리 남원의 위상이 올라간다. 그게 바로 남원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생산성도 경제성도 다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거를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249대 지방자치단체가 죽자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죽자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 앞에 지금 10리, 50리, 100리밖에 앞에 가 있는데, 그죠? 우리는 발 벗고 뛰어야 돼요. 신발 벗고 뛰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저 나비 축제, 무슨 산천어 축제,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남원에 지금 뭐 있습니까? 춘향제.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좀 우리 시민들께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라나는
태어나고 있는 아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축구한 뒤에도 남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300년 때부터 우리 통일신라 이전부터 남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 남원이라는 그 가치 기준이 어느 선에 가 있냐 이거죠. 뭘로 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남원이냐, 어? 그걸로 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나 남원 사람이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남원 분들이 정말 품성 좋으시고 진짜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게끔 해주고 싶어요. 남원인의 기미에는 매우 궁금합니다. 네, 농촌 지도자 남원 시연합장 박준호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엄청 바쁜 시기거든요. 질문도 좀 간단히 해주시고 시장도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끝내시죠. 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은 산 교육장입니다. 근데 시장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전부 다 건물뿐이 없습니다. 시험 포장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이식을 해도 기술센터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그 품목을 가지고 와서 전학도 하고 거기서 좀 배워갖고 가야 할 건데 이 시험 포장이 하나도 없으니 예를 들어서 시험 장소요? 시험 포장 네. 땅이 없단 말입니다. 장수나 순창 같은 데를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시험 포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추석스럽게 남은 기술센터 얘기 못합니다. 전부 다 건물만 들어서 갖고 있지 시험 포장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작목을 좀 배우려고 해도 땅이 없으니 예. 우리 시장님 잼 기간 동안에 땅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한 10,000평만 마련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혹시 우리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농기센터에서 혹시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들은 적 있나요? 전혀 됐어요? 아니 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하시기 위한 그 정보가 아니라 이런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냐 이거죠. 저희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귀담아듣지 않았네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회장님 대개 제가 갔었을 때 그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해볼게요. 회장님 뭐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제 방에 오시면 이렇게 저렇게.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저는 조건 이상을 좋아하니까 시장님 시장으로 수고받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논두렁 문망 사업이에요. 시골 농가에서 엄청 호응이 좋습니다. 기술센터 조치 같은 거 봤더니 시에서 예산이 뒷받침 해결을 한다고 하니 시장님께서는 결국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신경 써서 올 내년도에서 몇 주 아마 사업 행위가 완료가 예상이 있습니다. 예산을 신경 쓰고 예산이 비전된 걸 알고 있는데 좀 과장다고 하실래요?
소장님 나가실래요? 과장님 나가실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PPT를 하셨을 때 처음에 기술보급 체계를 이렇게 하는 센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에서 농가의 실증 과제를 발굴해서 그거를 실증 사업을 하고 그게 정립이 되면 시범 사업하고 행정에 넘어서 넘겨서 보조 사업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이 그 첫 번째 단계 케이스로 지금 발굴이 된 사업이고 올해 두 번째 시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올해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행정 부분이 저희 센터로 맞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사 은퇴 받은 거 좋다고 할까? 예. 그 이번에 한 결과를 제대로 레포트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 그 지켜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회장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또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네. 예,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혹시 작년도 농업예산이 몇 프로였고 올해 농업예산이 얼마 정도 것이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더 증액하거나 아니면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거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시장님이 자꾸 최신형 농기계나 최신형 스마트팜 얘기하시는데 혹시 예산을 특별히 세운 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자금을 끌고 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년도의 농업 예산이 지금 그 항목들을 어떻게 산입시킬 것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2.6%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올해 지금 우리가 1조 1천억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한 23.4%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절대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절대 금액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500몇 억인가요? 내 기억이 560조인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에 예산 편성된 것이 꽤 그 징역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징역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액 예산이 1조 1천억씩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26% 하기면 2,600억 원이 쏟아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 증액에 관련돼서 방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이게 스마트팜으로 갈 것이냐, 농기계 쪽으로 갈 것이냐, 농촌 인구에 관련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농촌 인구는 그 정주 체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운봉 사계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거주 시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농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안 팔거든요. 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분명히 농업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 다만 지금 스마트 농업을 먼저 우선시 배정을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농기계에 대한 그 예산 반영 문제는 우리 얼마였죠 이번에 새로운 예산 반영한 게? 이게 올해 작년에 농기계 구입으로 저희가 시비를 5억밖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2배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억이 언제적부터 5억이었는데요. 5억 된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10억을 좀 자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그 우리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예산 배정을 하고 개수정을 할 때 수요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제대로 좀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기계 임대 사업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시는 농가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능하면 농기계 임대 쪽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직접 농가가 농기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거든요. 농기계를 임대를 했거든. 좀 갖다 달라. 그리고 좀 청소 좀 농기센터에서 좀 해주라. 죄송한 일이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서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명확하게 했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건 선택의 제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부서에서, 현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합니다. 고민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기획실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또 고민을 또 해요. 우리 나름대로 고충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원하시고 또 상인들이 원하시고 또는 기업인들이 원하시는 걸 모든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10조 원이 돼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우리 자체 세수가 962억밖에 안 돼요. 1조 1천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조 원 정도를 국가나 도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농민들께서도 우리 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시죠. 다 들어주면 저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있다는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여기 계신 농가에 계신 분들, 양봉업 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축사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양봉 문제 있거든요. 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8,000몇 가구? 그 가구들이 양봉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병수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걱정하냐면 그 양봉업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양봉을 가지고 저기 그 연료 과실을 맺는 하우스 안에 벌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대안이 있다고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벌? 네? 주연벌. 네. 그걸로 해서 농사 짓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과실을 맺는 데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처럼 자 그렇잖아요. 과수농가는 지금 또 캠벨과 또 뭐죠 예를 들어서 포도가 손치더라도 짧게 대답할게요. 샤인머스켓도 지금 가격 많이 폭락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입니까라고 묻고 얼마나 투자할 겁니까라고 물으시면 참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다만 결론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예산은 분명히 증대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어야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고민입니다. 지금 양봉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니고 옷을 짓잖아요. 옷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농민의 사무국장 광크관입니다. 아까 최준호 우리 회장님이 짧게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길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농담역 관계자분들은 시정 설명 때 이 내용 다 들었습니다. 영국 2번 보면 박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 7시에 또 와야 되거든요. 과수연합 그때는 브리핑을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북 장수, 전남 보성, 제주도 이런 데서 청년이라는 기준을 만 49세로 지금 조례를 바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골에서 보면 예전에 지금 작년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청년이 65세까지 청년하다가 바로 노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청년이 그럼 어디까지냐? 법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건 40세로 지금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금 45세까지 농업인은 그렇게 끌어올려 놨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 이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청년을 조금 좀 위로 좀 더 만 49세라든지 아니면 만 55세까지 청년을 좀 올려서, 왜냐면 청년 육성 사업들이 지금 시장님이 브리핑하는 거에 되게 많은데 40세 이하 현실적인 나라에서 기준으로 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을 유입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40세에서 50세, 55세 사이에 저희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청년이 아닌 낀 세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청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좀 바꿔서 만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시정 설명을 하면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농업인단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 뭐 입장 새마을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뭐 네. 하는지는 알고 그리고 다음 이따가 있을 때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만 하세요.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루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 아마 근데 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다고 치더라도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설명할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혹시 듣기 지루하시면 나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했고 건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49세까지 이제 확충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도 지금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 49세로 높였을 때에 지금 과연 재정적 부담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49세 올리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니까 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네, 지금 콩밭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마음이. 경례박수 직원들과 시장님께 경례박수 한번 하고 끝내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아, 질문 있으시다는데 지금 저희 46분밖에 안 됐는데 콩밭에 가신 분들은 콩밭에 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그 지리산 친환경 자연농업연구회 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저는 뭐 대승적으로 큰 얘기는 할 실력도 없고 이 친환경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내 가로수에서 가을철에는 은행잎이 떨어져서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그 은행을 좀 친환경에 활용을 하는 은행을 수집을 해다가 그것을 끓여가지고 친환경 하는 분들한테 살충제로 수집하고 끓이는 것을 좀 활용을 하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전부는 불가능하면은 수집만 해주시면은 끓이는 시설을 이 농익의 센터 내에 설치를 해주시면은 저희 친환경 농가들이 끓여가지고 통에 담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먼저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장에서 여름철에 농사 짓다가 좀 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지으는데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남원인데요.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박물관을 좀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지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질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네요. 가로수 은행잎, 은행 알을 끓인다고요? 네. 방금 제안을 하신 분이 참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반 설명대로 남원 시내에 있는 은행잎이 낙엽이 진짜 은행이랑 저기 계신 분들이 수고를 해서 저분한테 갖다 주시오. 우선 그것만 하자. 그것이 시민한
은행이 그 친환경 네, 하는데 네, 네. 최고의 그거- 살충제입니다. 글쎄요, 저도 좀 그거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두 번째, 농막 보조금은 지금 농막에 불법들이 많죠. 불법들이 너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지자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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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농막 보조금은 좀 그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남원 시내에서 지금 짓고 있는 그 남원 시에서 짓고 있는 농막들도 지금 거의 불법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개측도 하고 처음에 컨테이너 넣어놨다가 정상적으로 가옥을 짓는 것도 있고 그게 아마 지금 뭐 매우 애매모호한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합법적으로 있는데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아 그거죠. 네, 그거는 참 쉽지 않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인근의 장수 같은 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한번 벤치마킹 해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네. 해볼 거고요. 박물관은 이제 지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파우 쪽 지역에다가 그 집중화 시킬 건데 지금 남원의 역사와 전통에 관련되어 있는 박물관을 짓는 것도 지금 남원 다음관이라고 광활 옆에 집을 하나 짓고 있는 게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확충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물관도 필요하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또 하시게요? 아 여기 이제 하신 분은 그만하시고요. 예. 하나씩만 할게요. 저희 딸이 출산한 지 한 20일 넘었는데 남원시에서 산후보호비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남원의 인구는 적고 젊은이가 살면서 그게 그 혜택을 봐야 될 수 있으면 아이를 혼자놓고 아닌가 싶어요. 하고 개인 지가 지금 신청할 개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지금 우리 보건소나 저기 그 복지과에서 그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거 한번 좀 알아보시고 우리 소장님, 실장님 연락처 주고받으셔가지고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네. 네, 지금 50분 됐는데 아까 하셨으니까 그만하시죠. 다른 아까는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아까 친환경 소재는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네네네. 저는 천리단지 농사를 짓는데요. 그 농약을 드론으로 쳐갖고 공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드론으로 해갖고 영양만 하니까 수확 적고 돈이 많이 벌려요. 근데 그 드론으로 했을 때만 농약값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농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농약을 드론으로 안 해도 그냥 이 농약값을 보조가 안 될까? 우리 현장 보는 네, 드론으로 하면은 효율적이지가 않다고 많이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다 해주는 게 어떠냐? 현장지원과 김현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드론 방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 방제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 방제 부분이어가지고 공동 방제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찬미 단지이지만은 공동 방제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한번 제가 예전부터 그 민원이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검토 중이긴 하거든요. 공동 방제와 개별 방제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서 답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하면은 좀 교육을 좀 꼼꼼하게 시켜주시는 건가요? 드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데 그 지정해준 드론으로만 해야 되니까 효과적이지 않나요? 드론을 또 다시 내지 드론을 해가지고 농약을 다시 별도로 사가지고 다시 해요. 목돈을 들여가지고 드론은 드론대로 두 번 시에서 지원받은 걸로 하는데 병은 낮지를 않아요. 근데 개인 자체가 드론 구입하는 사람 하고
또 농약은 농약대로 구입해서 또 그렇게 농약을 반복해서 하니까 농가들이 그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 농약 그 지원해 준 걸 개인별로 줘버리면 개인이 꼼꼼하게 사람을 그 사람 어차피 결혼하는 사람을 구입을 해서 약을 사가지고 하니까 더 낫지 않냐 그 소리를 또 소놈들이 노인들도 그 소리 많이 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어느 쪽이세요? 대산면요? 우리 선생님은요? 같이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네. 한번 선지 파악해가지고 내용을 실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지금 다들 콩밭에 가 계시다는데, 네, 어떤 내용이세요? 예, 이렇게 열린 소통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주행의 권건협입니다.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농사랑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래요. 지금 아리백도 아시죠? 또 알죠. 네. 농민 태양광도 아시죠? 네. 저는 그래요. 농민이 앞으로 남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무언가 조그마한 소득이 좀 뒷받침해주는 연금 형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현실에서 무난하게 태양광이에요. 그러면 농민 태양광도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해줬고 연계를 하는데 남은 시정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거리 제한이나 동네에서 거리 제한이 너무나 버겁게 힘들게 남은 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도 햇볕 농사 져서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좀 개발행위 허가를 좀 완화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우리 나머지 63%가 산림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태가 안반이 위주가 아니고 마사토 지역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흑산이죠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지역에는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남한 유휴농토에다 하고